안녕하십니까. TV생활백과 제레미 송입니다. 오늘 모신 이분께서는요, 그 한의사분께서 인정하시는, 한의사분께서 정말 높이 평가하시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일종의 명품 한의사 박사님 되시죠. 먼저 화면으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한의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최선길 원장님 함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원장님 이렇게 뵈면은요, 정말 거짓말 안 붙이고요. 뭔가 그 대가 같은 느낌이 이렇게 뭔가 좀 비범하세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 오늘 저희 회사 크리스천 헤럴드 이제 첫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는 그 한의사 분께서 우리 원장님을 추천하셨거든요. 꼭 한번 모시라 그래서. 아이, 과찬입니다. 아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개인적으로 또는 저희 방송국을 대표해서 하여튼 정말 영광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최한의원 꽤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한의원을 연 지가 한 25년 거의. 오래되셨군요. 네. 그 원장님께서 그 가르치시고 또 배출하신 그 한의사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거로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강단에서 박사 코스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또 강의도 하시고 뭐 그런 일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유인대학에서 이제 그 유인대학이 뭐 지금 조금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만. 네네. 거기가 우리 미국에서는 한의사 박사 코스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학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한 17년 정도 몸을 담았습니다. 와. 주로 이제 뭐 이것저것 과목도 했지만은 침술 전담을 제일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 많은 과목 중에 주로 침술 쪽에 관한 거를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셨군요. 네. 그 우리 최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 중에서 지금 혹시 그 로컬에서 실제 한의원 하시는 분들 좀 계시나요? 거의라고 해야 되겠지. 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그 최한의원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쪽에 하나의 그 멘토, 하나의 롤 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겸손하셔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실제로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것이, 제가 그 한의에 입문해가지고 네. 공부를 할 때는 그 마땅한 서적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체계적인 어떤 그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통신 시설이라든가. 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배우고 뭐 이런 이제 걸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혼자서 이제 끙끙 앓고 소가리를 많이 했겠지요. 네. 그게 한참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는 한 2년 그 독파를 하고 나니까 네. 한국에서 그 볼 책이 없어요, 한의사가. 아니 원장님께서 이제 아니면 혼자,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독학하다시피 한 거죠. 이래서 이제 한 2년 열심히 이제 뭐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네. 파고들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좋은 이제 그 인연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서울서 침술 학원을 좀 몇 년을 했습니다. 또 부산서도 이제 차려놓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또 한 파트 하고 나면 또 서울서 또 한 파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침술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또 약침이라고 있어요. 약침이요. 예, 네. 그 약침은 지금도 지금 협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제 약침도 이제 겸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그 모 서점에서 그 이제 먼지가 켜켜이 묻어 있는 그런 그 책을 어느 날 저한테 그 주더라고, 한 보따리를. 그래 이게 뭐냐 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그래 이제 받을 때는 몰랐습니다. 네. 이제 집에 와서 그러니까 서울서
저는 그때 진주 살 때니까 네. 진주까지 내려오려면 그 장난 아닙니다. 시간이. 그 보통 한 책을 8시간씩 전해주신 분은 이미 최 박사님께서 한의학 박사 공부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신 분이셨군요. 그분이 이제 저희 그 내막을 조금 아는 사람이지요. 오케이. 그 서점 주인이.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조용한 시간에 끌러가지고 보니까 네. 저 생각으로서는 까무러칠 정도의 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책들이 전부 영인본인데. 네. 그때 영인본이라 하는 게 예, 그 이제 요새 말하는 복사본이죠. 아 복사본. 네, 예. 네, 네. 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 좋대요. 네. 보니까 뭐 친구 취영이다, 그 다음에 친구 대성, 친구 가불경, 친구 자생경, 뭐 이런 이제 그 옛날 고서들입니다. 네. 그야말로 참 금과옥조로 그 보기 힘드는 찾기 어려운 그 이제 원서들입니다. 네. 그걸 끌어안고 참 이제 넋을 놓았죠. 넋을 놓았는데 그 책들을 이제 독파를 하고 나니까 좀 금방진 소리 같이 들리는 건 몰라도 어느 날 마치 내가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야. 그래 보면 이제 일종의 득도하신 거 그럼요.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이쪽 골목 안에 저래 있구나. 네. 누구 집은 저 골목 안에 저렇게 생겨 있구나. 네. 이제 왜 앞에 동산에서 올라오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이걸 내 혼자 가지고 있기는 좀 아깝다. 이제 나누자. 네. 이래서 이제 학원을 만든 거죠. 침술학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 무단히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그 하다가 우째 시제를 인연 따라서 이제 이래 미국으로 또 이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있다 보니까 늘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 습관이 돼 있고 그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자연적인 이제 이 박사 코스에도 제가 그 관여하게 되어가지고 네. 계속 한 십몇 년 가르치게 된 게. 그러면 우리 한의학 박사 되신 우리 최선길 원장님께서 공부하셨던 뭐 한방하면은 한의하면은 많은 분야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전공 뭐 정말 내놓을 만한 특히 뭐 어느 분야 쪽을 주로 연구하신 겁니까? 근데 제가 하기는 처음에는 침 쪽을 제일 많이 침 했습니다. 쪽으로. 예. 네. 침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약침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과 침을 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약에 대한 특수한 성분까지도 세세히 알아야 약침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 중에 침과 약침, 예. 뭔가의 차이가 있나요? 그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침은 우리가 침을 가지고 바로 넣는 인체에다가 이제 그 자집을 해서 네. 이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제 꼽는다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알고 침을 있는 찌르는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의 이 얘기가 되고 약침이라는 것은 약이라는 그 한약의 액기스를 추출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아시다시피 약은 따리 놓으면 시커멓게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이 주사약처럼 말끔하게 투명하게 나와집니다. 네. 정류를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뽑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적당한 병증에 적당한 약을 만들어서 그 병에 소요가 되는 필요한 그 경혈이 있습니다. 네. 그 경혈에다가 그 약을 적당량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주사기로. 주사기로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침하고 좀 개념이 틀리죠. 다르군요. 그럼요. 오. 이제 주사기로 주입하는데 주사기도 침은 침이거든요. 바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사, 네, 맞습니다. 그 경혈에 침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찔렀을 때에 네. 주사기를 찔렀을 때에 그 주사기가 들어간 것은 침이 들어간 거는 꼭 같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약액이 이 분출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약이 경락작용을 타고 해당 그 장기로 가서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약침인데 거의 약침의 효과는 거의 뭐 기적적입니다. 일반 침으로서는 거의 그 접근을 못 합니다. 이런데 미국은 그런 법도 없고 여기 제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약침을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양의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했었는데 이제
자 이제 세월이 자꾸 가다가 보니까 이걸 여기서 써먹기도 좀 어색하고 네. 이제 법이 없으니까 네. 이래서 그 이제 요청에 의하면은 음. 이제 또 이렇게 며칠 또 가르쳐 주고 음. 이제 이런 식인데 한국에는 약침이 지금은 그 공공연히 이 그 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국은 상황이 좋은데 이곳은 아직은 그 상황이 미국은, 네. 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의학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거가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약침 우리 최 원장님께서 개발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전승하고 계시는 건지. 약침의 시초는 어디서 또 봐? 약침의 네. 시초는 그 남상천 씨라고 그분이 네. 원래 그 이제 이종 약종상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이지요. 촌 약국들이 이제 왜 그 나무 간판에다가 무슨 약국 이제 써서 이제 걸어놓고 아주 오래된 분이세요? 아니면 그런 오래된 분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제 처음 세상에 내놓았죠. 근데 그분이 내놓은 것은 이제 주로 단방약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한약 중에 산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조인? 수면에, 예, 네. 수면에 잘 드는 그런 네. 약이죠. 이거 액기스를 추출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침자리에다가 예,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이 양방식으로 걸릴 줄을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약을 끓여가 주사기로 바로 집어넣기 자기 몸에다가. 그러니까 경각이 다 막혔어요. 이런 이제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눈을 뜨고 개발을 한 거죠. 네.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또 유제를 그분은 많이 씁니다. 기름으로 되어 있는 거. 기름으로 된 거. 그럼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호마인 또는 호도인, 뭐 마자인 이런 식의 그 기름들을 네. 짜가지고 그걸 또 경락에다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분이 최근래에 와서서는 이 암 쪽으로 그걸 그 유제 성분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좀 그 부작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 자기로서는 불만족하지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그날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김정은 씨라고 그분이 이제 그 팔강변증에 의한 이제 처방전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앞선 거지요. 네. 그분이 한참 만들어 가지고 고심하고 연구할 때에 제가 그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예, 인벌하신 예, 거군요.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완성품이 나온 거지요. 나왔을 때에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약침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고 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눈을 빨리 떴다든가 냄새를 빨리 맡은 사람들은 이제 와서 좀 기웃거렸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걸 또 그 김정은 씨가 이제 개발한 처방전과 그 이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좀 좀 더 업그레이드 예, 좀 시키고 주물럭거린 주물럭거리셨고 거지요. 예. 좀 그래서 오케이. 뭐 그런 뭐 업그레이드라고 말하기 좀 미안코 네. 그래 조금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처방전이 지가 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 다 실험해서 이제 성공한 것들입니다. 네. 한마 병증에 거의 한 수백 가지는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종의 특수 비법 침술인데 약침이라는 게 예. 그 또 나름 많은 또 우리 제자분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실제 약침을 응용하는 또 한의사분들 몇 분 계시겠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알겠습니다. 그렇고 네. 한국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뭐 좀 목에 힘주는 그런 제자들이 좀 네. 많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약침 이전에 이제 다시 침으로 와서 예. 사실 침은 우리가 종주국이라 하나요? 뭐 축구의 종주국, 뭐 야구의 종주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침의 종주국은 어디인가요? 중국인가요? 뭐 당연하게 그 한국이 한국입니까? 그럼요. 근데 오. 문제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부 자기 거래. 그러니까 공자도 자기 거고. 공자? 그럼요. 공자 중국 거 아닌가요? 아니지요.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되지요. 그 공자분은 역시 그 노나라 자체가 네. 옛날 우리 당군 조선 때에 그 우리 그 나라의 한 말하자면은 연방 제국이었으니까 당군 조선이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체제가 그 당시에. 그 지가 알는 상식으로서는 미국의 이 구성 요건이 그때 우리의 인디안들의 그 조직을 본떠 가지고 만든 게 연방국이라고 그러더만. 근데 이 연방국의 조직이 최초가 우리 그 배달족입니다. 당군 조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고대사에 보면은 그 전 중원이 우리 땅이었죠. 이제 당군 조선 땅이죠. 이랬는데 중국이 저거 거다 한데 원래 한족이란 거는 그 상상에 자기들의 그 닉네임으로 만들어낸 네. 그런 그 이름이지. 네.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족은 없다고. 그래요? 없습니다. DNA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뭐 전부 다 해봤자 엉덩이에 도장 찍혀 나오는 내나 우리 배달족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자 땅땅 붓기 해서 갈라 먹은 거죠. 공자 그분도 배달민족. 그럼요.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쪽에 소개했는데 그분이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동방예의적인 이제 그 우리나라를 한번 방문하지 못한 게 가장 안쓰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침도 중국 쪽이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거다. 이제 그걸 서서히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참,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전부 자기 거래 이제 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은 고대사에 대한 역사적인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솔직한 말로 요 뭐 저 간도 땅도 지금 우리 땅 아니에요. 그렇죠. 예. 최근래까지 저 중국이 먹어치우기 전에 말하자면 일본이 그 뭐 숙사하기 전에까지는 간도 땅이 우리 땅이 지금 통일되고 나면은 간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그걸 팔아먹었으니까. 네. 이제 국경 때문에 그래서 동북 공정이 생긴 겁니다. 중국에. 그 따로 만든 거 아닙니다. 다 그 검은 속을 가지고 덮어 씌운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침의 역사를 얘기하다가 북한으로 가고 그 있어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자 그러면은 그 간동당까지 쑥 잘라 먹었다. 잘라 먹고 자기들이 꿀떡 했을 때에 세월이 자꾸 지난단 말이죠. 지나면은 그 민족들과 그 민족이 가진 기술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흡수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역사란 것은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패자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북공정 같은 얘기에서 솔직한 말로 중국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소설이 1세기만 지나면 1세기는 인간의 1세기는 30년입니다. 앞으로 30년 지나면 동북공정 사실로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 전에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 막을 수 있는 여건들을 좀 힘들어요. 지금 나름 뭐 좋게 연구하시고 연구하는 자 단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데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세력이 약하고 네. 그리고 그 역사라는 정치가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을 좀 이렇게 초빙하셔가지고 이제 그 곳에는 정치라는 곳에는 들어가면은 멀쩡한 사람도 그만 얄궂게 조금 해당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런데 그 일단 전문가가 전문직에 앉아야 되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총대 메고 있다가 별떡 붙였다고 나오면은 그 사람 턱 안 죽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 옳시다거든요. 예를 들면 농수산부 장군은 최소한 논두렁이라 타봐야 되거든. 논두렁 탄 사람, 밭두렁 탄 사람. 그렇죠. 이런 풀폭이라도 좀 만져본 사람이 그렇죠. 맡아야 네. 그게 제대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총대 나왔다고 그 사람 고생했다고 떡 줘버리거든. 이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양성은 안 시키거든요. 그 조금 양성대가 좀 커지면은 달랑 털어버리거든. 그럼 바람이 불든지 안 그러면 쪽대가 따든지 따버리니까.
근데 제가 문제가 우리 못 크죠. 최선길 원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순수 한국 혈통, 정말 진국 한의 박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구수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침도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거거든요. 네. 한데 우리 거라 하니까 그것도 자기 거래.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거라는 뭔가의 어떤 역사 기록이 있지요. 있나요? 네. 현실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 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습니다. 전애들은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한의계에서는 1년에 책 같은 책이 그 연구가 잘 되어 나오는 책이 한두 권 나올까 말까. 원장님 그 황제내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황진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네. 그래 보면은 이 침술의 기록이 그 문자로 만들어진 책이 이제 나왔다 이 말이죠. 네. 그 제일 처음 나오는 의서가 이제 황제내경인데 네. 그 황제내경에 보면은 그 입법 방위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문에.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침술이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이 그 기록이 돼 나와 있습니다. 황제내경이 중국 책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침술이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동방에서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편석자역 동방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예,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침술은 동방에서 나왔다. 한데 그 폄석이 뭐냐 하니까 폄석이란 지금처럼 이래 쇠붙이를 가지고 만든 그런 그 침이 아니고 네. 아주 질이 강한 돌로 갈아 가지고 만든 침입니다. 그러니까 석침입니다. 돌침이에요. 아, 돌침. 예, 돌로가 만든 침입니다. 야. 이 돌침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폄자가 아니라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폄석을 그 침을 만들어 가지고 썼습니다. 쓰고 야. 그것이 이제 그 황제내경의 그 동방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네. 이제 그런 이제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좀 재미가 있죠. 네. 이때가 이제 외정 시대입니다. 네. 1923년도인가 그때 아마 8월 9일로 기억합니다. 항경북도의 거기에서 경흥군이라는 군이 있는데 네. 거기 그 보통 보면 이제 운기면이랍니다. 그 폐총에서 이제 이 발굴을 하다 보면 우연하게 뭐가 발견이 됐나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거기서 돌침, 아까 말씀하셨던 편석입니다. 편석이 나온 거예요. 폄석이 편석. 첨석과 그다음에 이제 그 뼈로 만든 침, 골침 골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돌침과 이제 뼈침. 뼈침으로. 예. 야. 이게 이제 이거 탄소 이제 연대 측정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것이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탄소 측정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섰다는 것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전국으로 대중화되어 가지고 섰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 폄석은 9199번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골침은 네. 그 8420번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그럼요. 오. 당연한 문화재감이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유산입니까? 그럼요. 대한민국? 그럼요. 야. 그러니까 그 항해북도에서 그 웅규면에서 나온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이웃 나라의 중국이 우길 수가 없네요. 자기네 거라고. 그래도 그 큰 소리 치면은 치는 쪽으로 요새 넘어가서 하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국내 그 학자들이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되다 보니까 좀 이 한의사 그러니까 한의학의 역사 네. 이걸 추론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위에는 뭐 문헌이 없으니까 네. 참 안타깝고 딱하지만은 지금은 득세가 중국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움직여가지고 미국도 먼저 점령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우는 책들이 거의가 중국식 교재입니다. 교재가 중국 겁니다. 네.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은 가르치는 책들을 전부 중국 원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식이고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그 뭐 니도 월급 받고 나도 월급 받고 너는 이거 연구해. 너는 여기서 가르쳐. 그럼 몇 년 하고 나면 바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체계적으로 엄청난 연구가 쏟아져 나와요. 거기다가 양한방 합진이 돼 있거든요. 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의사 따고 나서 한 2년 더 한의 공부하고 나면 또 한의사 자격 주고 그또 한의사가 한 2년 더 공부하고 나면 또 양의사 자격 주고 그러니까 같이 가진 사람이다가 이건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엑스레이 그건 한의사들이 못 쓴다. 그 기계인데 아무나 쓰면 못 돼요. 자격만 가지고 운용할 줄만 쓰면 되는 거지. 네. 요거. 네. 그걸 못 쓴다고 뭐 계급품을 내야 물거든요. 양방에서. 네.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서로 이제 이해관계, 뭐 이윤관계가 이제 얽혀 있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게 있겠지만은 제발하고 대한민국 그 이르게에서도 적어도 양방 대학에서 한의학 개론 정도는 교양 과목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래 좋습니다. 가르치면은 네. 이런 소리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최한의원 최선길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저기 또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까 또 생활백과 시간이 좀 얼추 다 돼가고 있는데 예. 오늘 뭐 사실 다뤄야 될 내용이 침과 뜸이었는데 예. 오늘 뭐 침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이 쭉 갔습니다. 너무나 하여튼 재미난 얘기였고요. 네, 역사를 또 배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네, 좀 궁금한 거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못다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오늘 그렇게 하세요. 오늘 처음 원장님을 뵀는데 정말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진국 냄새가 납니다. 와, 나 정말 처음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또 돌아오는 시간에 더 유용한, 더 재미난 얘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최한의원 한의학 박사 되십니다. 최선길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침에 관한 얘기, 그 외에 또 건강에 관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요, 지금 자막 보이시죠? 네, 일로 연락하시면은 이게 정말 한의학 박사계의 롤 모델 되십니다. 네, 우리 최선길 원장님을 언제든지 만나 뵐 수 있을 겁니다. 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